안녕하십니까. 원영의정의 명리산책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합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청간합과 지지합들을 공부했지요. 지지합은 지지육합, 삼합, 방합, 그 밖에 작고 큰 그러한 합들에 대한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충이라고 하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충은 충돌한다 라는 의미겠지요. 그래서 그 충의 의미를 우리가 좀 간단히 살펴보면 결국은 성질이 다른, 다시 성질이 상반되는 그러한 오행끼리 충돌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과 서, 남과 북, 수와 화, 금과 목처럼 서로 대립하는 것끼리 부딪혀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죠. 따라서 합과는 상대되는 개념이 됩니다. 상극보다는 더욱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잠시 이 상극에 관한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여기와 무토와 간목이 만나면 목극토 해서 극이 됩니다. 이렇게 화살표가 가지요. 목극토. 이걸 충이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여기서 목극토 이렇게 되는데, 한 가지 우리가 합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음양의 구분이 없습니다. 무토도 양간이고 간목도 양간이에요. 기토가 음간이라면 을목도 음간입니다. 제가 가끔 강의를 하면서 좀 예를 거칠게 들 때가 있는데요. 남자와 여자가 싸운다? 그것은 사랑 싸움과 같은 것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음양 간에 충돌 내지는 극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극이라고 하는 것은 양 대 양, 음 대 음의 대립이에요. 그러니까 싸움도 남자와 남자가 싸울 때 우리가 싸움을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고, 여자와 여자가 싸울 때 우리는 그 싸움의 진정성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극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이 구분 없이 이루어져요. 여기 경금과 병화의 경우도 화극금, 극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도 역시 화극금으로 극이 되고, 토국수 극이죠. 토국수 극인데, 양은 양과 음은 음과 극이 형성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극작용보다 좀 강도가 세다, 작용력이 강하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옆에 있는 청간충입니다. 청간을 쭉 나열해 놓고 이 충이 되는 걸 보면 꼭 7번째와 충이 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청간 10개를 나란히 해놓고 간목과 경금의 차례를 살펴보면 7번째예요.
그래서 우리가 칠충이라는 말도 쓰게 됩니다. 을신충 또한 7번째와 충이 되는 거예요. 병임충, 정계충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렇게 극이라고 부를 때와 충이라고 부를 때 작용력은 차이가 있다. 충의 경우가 훨씬 강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충이라고 하는 것은 극하는 것보다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역할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서 배운 합이 어떤 안정과 조화를 위해서 서로 인연을 맺거나 결합한 그런 모습으로 본다면 이 충은 충돌 또는 해산, 분리, 파괴, 살상 등의 그러한 부정적인 작용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충이 흉한 것만은 아니에요. 길한 쪽으로 본다면 어떤 새로운 움직임, 다시 말해서 어떤 발동이라든가 시작 또는 충전, 분발, 개척, 가속, 공격 등을 일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변화를 파악할 때에 이러한 충의 부정적인 작용과 긍정적인 작용을 염두에 두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조건 충이라고 해서 박살났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충이 어떤 자극이 되어서 분발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개척, 가속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작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었고 사주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충에는 천간충이 있고 지지충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천간충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 4가지가 천간충에 해당이 됩니다. 갑경충, 을신충, 병임충, 정계충 그렇게 되어 있죠. 합에서 천간합의 경우에는 그 합을 함으로써 생성되는 물질이 있었죠. 그러나 이 충에서는 생성되는 기가 없습니다. 우선 음양의 구분도 되어 있지 않고요. 양 대 양, 음 대 음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물질이 생명이 생성된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가 됩니다. 이 충도 우리가 천간충과 지지충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꼭 천간이나 지지나 7번째 우리가 갑에서 개까지 식간을 배열했을 때, 또 지지의 자에서 우리가 해까지 12개의 지지를 배열했을 때 꼭 7번째와 충이 된다고 하는 것은 천간충이나 지지충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충이 되면은 오히려 어떤 그 작용이 발생하는데요. 천간충이 지지충보다는 그 작용력이 빨리 일어난다고 할 수 있어요. 대개 우리가 천간은 정신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또 지지를 환경,
다시 말하면 천간이 정신을 나타낸다면 지지는 육체가 처해 있는 환경,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충돌이 현실적인 충돌보다 앞선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천간충에서 두드러진 특징을 얘기한다면 우선 심리적인 갈등입니다. 그리고 함께 직장이나 사업 등의 외형적인 변화 또는 대인관계의 변화를 나타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모임이 있고요. 친구 관계가 여럿이서 형성되어 있을 때 아마 그 서로의 사주에 충하는 작용이 많으면 진정한 친구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주를 몰라도 합이 많으면 서로 간에 두 사주 간에 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많다면 둘은 어떤 뚜렷한 원인도 알 수 없는 가운데 가까워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명리의 바탕이 기에 두고 있다고 했고요. 그 기의 상통, 상극을 통해서 멀고 가까움이 이루어진다. 저도 모임에 나가보면 많은 숫자의 친구들이 모입니다. 그 친구들 중에 유난히 친밀감이 형성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그저 마지 못해서 뭐 동창이라든가 또는 뭐 어떤 친구의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모임이 이루어지는데요. 그 중에서 또 유난히 가까운 친구가 있고 다시 보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을 관계인 그러한 친구도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저는 충의 작용과 합의 작용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지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이 천간충은 정신적인 면에서의 충돌과 같아서 그 작용력이 속성하게 나타난다는 것, 그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충의 종합적인 그러한 판단 문제는 다음 시간을 통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